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노후의 경제적 대비일 텐데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소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미리 방어하는 전략이 필수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변에서 개인 연금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접하기는 쉽지 않아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평생 월급 받는 연금 투자의 기술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 계획에 대해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연금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 저축의 목표는 연금 수령이다. 왜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지 물으면 보통 세액 공제 때문에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의 목적이 세액 공제가 되면 안 됩니다. 세액 공제가 목적이면 연금 저축에 투자한 자금은 세액 공제를 받고 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니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의 목적은 소비입니다. 연금 저축을 하면서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스스로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 표류합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의 과정은 초장기 레이스인 만큼 목적지가 명확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진정한 목적은 세액 공제가 아닌 연금 수령에 맞춰져야 합니다. 수령 방법을 알고 목표 금액을 정해야만 나의 연금이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연금의 수령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연금 저축 제도가 도입된 후 연금 수령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금 저축을 계획 중이라면 얼마나 적립해 어떻게 받을지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보통 연금 저축 관련 책들을 보면 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연금 수령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인출을 통한 소비이기도 하지만 연금으로 불린 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비용, 즉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렵게 돈을 벌고 불리다가 정작 비용이 나가는 단계에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의 꽃은 복리 효과와 비용 절감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 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는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능이 필요한 반면 인출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절감에는 현실이고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인출과 수령 과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연금 투자라는 긴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씩 10년 수령이 핵심. 연금 저축 계좌를 운용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에서 5.5%로 과세합니다. 이를 연금 소득세라고 합니다. 연금 계좌로 납입할 때 혜택으로 받은 세액 공제율 13.2% 또는 16.5%, 그리고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15.4%에 비하면 연금 소득세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연금 계좌에서 수익을 내고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도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관련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일정한 비율로 인출하지 않거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과세하거나 16.5%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해야 합니다. 즉,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연금 잔고가 많더라도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3억 원이 있고 매년 1,500만 원만 인출하겠다고 계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억 원으로 연 5%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경우 3억 원의 5%면 연간 1,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결국 매년 1,500만 원을 인출해도 적립했던 원금 3억 원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4% 배당이 나오도록 설계하고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해도 30년 뒤에는 원금 1억 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수익률을 낮춰 연 3%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원금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은퇴 전인 60세쯤에 3억 원이 있고 연간 1,500만 원씩만 인출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30년간 90세까지는 무리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금 3종 수령 종합 플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40%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OECD가 제시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인 65에서 7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소득 대체율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최근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묻는 조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통 은퇴자에겐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중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족 부분을 사적연금인 기업의 퇴직연금과 개인이 직접 납입한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득 대체율은 81%입니다.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약 39%, 401K와 같은 사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2%로 한국과는 공적연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사적연금 소득 대체율에서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생각해보면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어차피 답이 나오지 않는 공적연금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중간에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일시납으로 출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 3종은 제도마다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최적의 인출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 만 65세부터 지급받습니다. 운용 규모에 따라 수령 가능 기간이 제한될 수 있는 다른 연금과 달리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연금 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돼 증액됩니다. 연금의 분리과세 한도로 연금 소득이 정체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를 일부 상쇄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 개시 연령과 금액이 점점 불리한 조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지급됩니다.
10년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고 회사에서 퇴직급여로 입금된 금액은 연금으로 받기만 하면 별도 인출 제한이 없지만 입금된 퇴직급여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 한도인 연 1,500만 원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 부분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개시될 때까지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물론 재원이 많다면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규정으로 정한 조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저율 연금소득 한도 연 1,500만 원에 포함됩니다. 이때 퇴직연금 내 퇴직금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용수익은 한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 내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전체 연금 계좌에서 합산한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제도의 특징에 따라 연금 소득자의 인출 플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1구간은 국민연금 지급 전 인출 구간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소득을 얻는 구간입니다. 제2구간은 국민연금 지급 후 인출 구간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더해지고 제1구간에서 인출했던 퇴직연금의 규모를 줄여 연금저축 등과 함께 수령하는 구간입니다. 제3구간은 퇴직금 소진 이후 인출 구간으로 저율 연금소득 한도에 포함되지 않던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고 자녀 퇴직연금 잔고와 연금저축,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구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3억 원 또는 4억 원 수준까지 적립 후 연 4에서 5%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는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종신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모릅니다. 또는 세액 공제 목적의 도구로 활용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국민연금과 함께 평생의 노후 보장,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녀의 상속 재산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생 월급 받는 연금 투자의 기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보장 한계를 넘어 퇴직금을 적립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소개한 책 평생 월급 받는 연금 투자의 기술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 책을 통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